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상을 좀 퐁당퐁당 올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아시아나항공의 시드니 인천, 인천 시드니 저번에 탑승했던 구간의 복편 탑승기입니다. 네, 여기는 이른 아침에 시드니 국제공항의 국제선 여객터미널이고요. 아침 시간에 차도 많고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드니 공항에 오실 때는 조금 빠르게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시드니 공항이 커피 타임도 있고 수요도 굉장히 많은 공항이라서 굉장히 붐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10월달에 신공항을 개항한다고 합니다. 웨스턴 시드니 국제공항이라고 하는데 시드니 시내에서는 거리가 좀 있지만 좀 쾌적한 공항 환경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공항에 도착해서 공항 안으로 들어왔고요. 아시아나항공은 A 카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 카운터는 공항의 가장 왼쪽 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체크인하러 A 카운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동계 시즌에는 A380 항공기를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속을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항공기가 500석 가까이 되기 때문에 동계 시즌에는 이 점을 좀 유의하시기 바라는데 다음 동계 시즌에 아시아나항공이 시드니에 들어갈지는 좀 의문입니다. 합병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수속도 다 마쳤으니까 에어사이드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시드니 공항은 겉에서 보이는 연식과는 다르게 안쪽 에어사이드는 굉장히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한번 거친 것 같았어요. 호주의 관문공항답게 전광판에는 굉장히 많은 항공편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서울로 가는 대한항공도 보이고 있네요. 공항 실내 시설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고 느껴지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화는 좀 심각해 보이긴 했습니다. 특히 커피 타임이 있어서 아침 시간대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자, 오늘의 티켓이고요. 아시아나항공의 OZ602편 10시 20분 출발인데 9시 40분부터 탑승을 합니다. 캐세이 퍼시픽 항공을 비롯해서 브리티시 항공, 그리고 저 뒤에 일본 항공, 델타 항공 등등의 다양한 항공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그 통창으로 보였던 익숙한 꼬리날개 항공기를 보러 왔는데 대한항공의 보잉 787-10 항공기인데요. 호텔리마 8575, 네, 익숙한 항공기입니다. 제가 김포 제주노사에서 탑승했던 항공기를 여기서 만날 줄은 또 상상도 못했네요. 이건 바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 바람만 잘 맞으면 이륙하는 항공기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판타스 항공의 330-200 항공기네요. 8시 38분, 9시 40분까지 탑승 시간까지 1시간 정도 남았는데 2시간 정도의 여유 시간이 있긴 하지만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탑승할 아시아나항공의 A380 항공기는 601편을 달고 인천에서 날아오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접근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8시 20분 도착 예정인데 8시 48분 도착 예정으로 뜨고요. 게이트까지 들어오면 9시가 넘을 것 같습니다. 좀 지연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을 이때부터 받았어요. 오늘 탑승한 항공기는 아시아나항공의 A380-800 호텔리마 7641 항공기이고요. 기령은 9년 정도 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도쿄, 방콕, 시드니 이런 노선을 동기에 다니고 있고요. 하계에는 시드니는 안 들어갑니다. 하계 시드니에는 아시아나항공의 똥차가 있는 보잉 777 항공기가 투입이 되고 있어요. 과연 다음 동계 시즌에 아시아나항공을 시드니에서 볼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자, 탑승한 항공기가 저 멀리 4개의 엔진을 달고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정말 커다란 항공기네요. 프롭기 Q400 항공기도 볼 수 있었고요.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에어 캐나다도 보이고 아시아나항공은 시드니 노선의 시간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6월 8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은 인천 시드니 구간을 원래 저녁 출발, 시드니 아침 도착, 시드니에서 아침 출발해서 저녁에 인천에 도착하는 스케줄이었는데 6월 8일부터 인천에서 오전 출발해서 시드니에 오후 도착, 시드니에서 오후 출발, 인천에 아침에 도착하는 스케줄로 스케줄을 변경을 했습니다.
아마 합병에 대비해서 대한항공과 스케줄 타임을 좀 분리하기 위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시드니에 도착하는 게 조금 몸이 더 피곤한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아까워서 아침에 관광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밤새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서 이코노미에 편하게 눕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날아와서 아침부터 관광을 시작한다는 게 조금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오후 시간대에 시드니에 도착하면 저녁에 좀 편안하게 쉬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관광할 수 있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집에 갈 때도 마지막 날까지 관광을 하다가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가면 비행기에서 잘 잘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몸이 피곤하니까요. 예정 시간보다 좀 늦게 시드니 공항에 도착한 제가 탑승한 항공기고요. 이제 게이트로 가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380이 주기할 수 있는 F급 게이트들은 시드니 공항의 북쪽 지역에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도 동계 시즌에는 항상 북쪽에 A380을 주기를 합니다. 잠시 뒤에 보여드릴 거긴 한데 이때 기준으로 A380이 주기하는 이쪽 북쪽 지역들이 시설이 좀 열악했습니다. 잠깐 앉아있는데 안내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예상했던 대로 지연을 맞았습니다. 40분 정도 지연됐어요. 그래서 잠시 걸어다니는데 화장실을 찾아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북쪽 지역 A380이 주기하는 지역에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찾으러 화장실 찾아 산만리를 했습니다. 8, 9번 게이트가 있는 북쪽 게이트에서 나와서 중앙 쪽으로 나와야 화장실에 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쪽 지역에 제가 갔을 때는 화장실이 공사를 하고 있어서 화장실에 쓸 수 없더라고요. 자, 다시 화장실에 갔다가 탑승할 게이트 쪽으로 이 구석탱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탑승객도 많은 A380들이 주기하는 게이트인데 이렇게 화장실도 없고 한 거 보니까 좀 땜질 느낌으로 공항을 확장한 듯한 느낌도 들긴 하더라고요. 하루빨리 여기도 신공항이 개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벽이 쳐져 있는 통로를 따라서 쭉 걸어 들어가 보면 좀 넓은 공간이 나오는데 거기가 A380 탑승하는, 제가 오늘 탑승하는 게이트가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은 저 앞에 보이는 9번 게이트로 탑승을 하고요. 그럼 조금 더 기다렸다가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가 보이고 이제 탑승을 준비합니다. 줄을 섰습니다. 저는 오늘 존 2번이라서 앞쪽에 줄을 섰고요. 이제 탑승을 진짜 해볼게요. 10시간 정도를 날아가야 하는 또 장거리 비행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1층 메인덱에 있는 이코노미를 탑승을 했고요. 솔직히 말해서 2층에는 어퍼덱 이코노미를 한번 탑승해보고 싶었는데 자리가 사전 지적이 다 나가버려가지고 그러진 못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일 뒷칸, 시드니 올 때랑 마찬가지였던 제일 꼬리칸에 탑승했고요. 꼬리칸 화장실에 왔습니다. 화장실은 항공기 덩치가 큰 만큼 큰 화장실을 보여주고 있고 옷걸이도 있고 기저귀 교환대도 잘 있습니다. 기령에 비해서 잘 관리가 된 것 같아요. 10년 정도 된 거에 비해서는. 아시아나항공이 이번에도 스카이트랙스 5성급 항공사에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승무원의 뼈를 깎는 노력 등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나항공 장거리 국제선에 탑승하면 주는 어메니티고요. 베개랑 담요, 그리고 저기 안에 있는 키트에는 슬리퍼랑 칫솔, 그리고 헤드셋 등이 들어있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위아래 조절이 잘 되고요. 양쪽 날개도 잘 접혀서 머리가 좌우측으로 넘어가지 않게 잘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헤드셋은 이렇게 들어있고 헤드셋 커버도 있어서 알아서 잘 끼워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좌석은 풀로 넘겼을 때 이 정도 넘어가고요. 충분히 편안할 만큼 넘어갑니다. 모니터 밑에 있는 리모컨으로 좌석 위에 독사등을 조절할 수 있고요. 앞에 있는 테이블은 반으로 접혀있는 타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몸쪽으로 슬라이딩도 되는 타입이에요. 좌석 간격은 대형 기체에 장거리를 다니는 항공기답게 34인치의 넓은 좌석 간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앞쪽을 보시면 이렇게 사이사이에 전원 공급 장치가 있어서 휴대폰을 충전할 수도 있어요. 자, A380-800 세이프티 카드로 오늘의 항공기 기종 인증을 해주고요. 그리고 세이프티 카드 외에도 좌석 앞 주머니에는 이렇게 주류 할인 팜플렛이랑 면세품 잡지 등등이 들어있고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조만간 아시아나항공을 다시 타게 된다면 영상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찍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여러가지 만지고 있다 보니 출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저희 항공기 옆으로는 이름이 비슷한 에어아시아 엑셀 항공기가 주기가 되어 있네요. 스타얼라이언스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서울 인천 국제공항까지의 비행 시간은 대략 10시간으로 예상됩니다. 자, 기장님의 안내 방송이 나오고요. 스타일라이언스 아시아나항공에 탑승해 주신 걸 환영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스타일라이언스는 조만간 탈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스타일라이언스 패치를 떼는 항공기들도 나오더라고요. 뒤쪽에 에어아시아 X 항공기가 푸시백을 하고 나면 이제 저희가 출발할 것 같습니다. 얘가 길막을 해서 푸시백 하는데 시간이 좀 더 늦어졌어요. 안 그래도 지연을 먹었는데. 그리고 저 에어아시아 X는 6월달부로 부산 노선에 들어옵니다. 부산 쿠알라룸푸르 노선에 A330 저 기체로 그대로 다시 투입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색동날개 아시아나항공 푸시백 시작하고 인천으로 출발합니다. 확실히 항공기 덩치가 커서 그런지 푸시백하는 느낌도 웅장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조심조심해서 천천히 푸시백하는 느낌도 꽤 많이 들었습니다. 엔진이 4개인 4발기라서 그런지 엔진 시동 거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듯한 느낌도 들기도 했어요. 앞쪽에 전방캠을 틀어보면 푸시백카가 항공기를 이리저리 끌고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방캠의 화질이 조금 아쉽긴 한데 이것도 없애버리는 대한항공에 비해선 이게 좀 나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게 관리 비용이 꽤나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무슨 737 날개마냥 큰 플랩이 내려오고 있고요. 오늘도 거의 만석에 꽤나 무거운 항공기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활주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기름도 거의 가득으로 싣고 있겠죠. 장거리 비행이니까. 자, 이제 모든 이륙 준비를 마치고 디지털 돼지, 이 커다란 기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시드니의 날씨는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덥기는 매우 더웠는데 그래도 화창한 날씨가 꾸준히 이어졌던 것 같아요. 마지막 떠나는 날까지 날씨는 굉장히 화창했습니다. 시드니를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네요. 스월 특도를 하고 있는 유나이티드 항공의 보잉 777 항공기도 보이고요. 저기 앞쪽으로 제가 아까 영상을 찍었던 시드니 항공의 맥도날드가 있는 부분에 저 통창이 보이네요. 시드니 공항의 활주로는 매우 깁니다. 여기가 그 우주왕복선이 착륙할 수 있게 대비를 한다고 나사인가 부탁을 해가지고 활주로를 남반구에서 가장 길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에서도 한 번쯤 보고 싶은 캐세이 퍼시픽 항공기도 보이네요. 캐세이 퍼시픽이 부산에 취항한다는 설이 한번 돌긴 했었는데 어느 순간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부산에 캐세이 드래곤을 투입했던 것 같은데 330을 투입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옆 택시웨이에는 어디론가 끌려가는 또 하나의 A380 싱가포르 항공 항공기가 보이네요. 확실히 크긴 정말 큽니다. 자, 활주로 하나를 건너서 오늘 이륙 활주로인 34번 왼쪽 활주로로 계속해서 택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이 브리티시 항공도 보이네요. 보잉 777-300 항공입니다. 그리고 이 시드니 공항은 34번 왼쪽 활주로로 택싱하다 보면 이렇게 차도 위로 지나가게 됩니다. 저 밑에서 이 항공기를 보면 굉장히 웅장할 것 같아요. 이런 비슷한 형태가 인천공항 2터미널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원래 10시 20분 출발인데 아직까지 택싱을 하고 있고요. 언제쯤 이륙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항공기가 헤비급도 아니고 슈퍼급이라서 다른 항공기와 간격 분리를 위해서 좀 많이 기다리는 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저기 앞쪽으로는 피네어 항공기가 이륙을 대기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이 피네어도 부산에 들어오려고 그랬었는데 억가를 당해가지고 자, 일단 안전벨트 사인이 울리고요. 이제 이륙을 준비하긴 합니다. 네, 저 항공기들 다 이륙하고 착륙하고 간격 분리하고 하면 아직도 최소 5분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들어오는 항공기가 착륙해야 이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방캠을 통해서 항공기가 들어오는 걸 보고 있었는데 다른 항공기가 하나 들어옵니다. 저는 이 항공기가 착륙하고 바로 활주로 진입해서 이륙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한 3, 4분을 더 기다려서 다음 항공기까지 착륙시키고 난 다음에 이륙을 했습니다. 아마 A380이 후류가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항공기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이 항공기 후류로 인한 난기류가 생각보다 영향력이 엄청 크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A380 같은 대형기 같은 경우에는 작은 비행기들을 정말 큰 난기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항공기가 이제 들어오고 있고요. 저 항공기가 착륙하고 나서 이제 활주로로 진입합니다. 네, 드디어 이 육중한 덩치의 A380이 몸을 움직여서 활주로를 향해 진입을 시작합니다. 원래 이 전방 캠을 통해서 이륙하는 영상도 찍긴 찍었는데
이 파일이 너무 커가지고 영상이 깨지고 그래서 그 영상은 넣지 않았고요. 그냥 이륙하는 영상만 찍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A380-800이 이륙하는 엔진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륙을 했고요. 시드니 시내의 모습이 보입니다. 가운데 시드니 타워 모습도 보이고 시드니 다운타운의 모습이 잘 보이네요. 시드니 공항 34번 활주로로 이륙하면 이렇게 시드니 다운타운의 모습과 그리고 조금 지나면 오페라 하우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줌을 당기면 오페라 하우스랑 그 옆에 있는 하버 브리지까지 다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꽤나 먼 거리에 있긴 하지만 아예 안 보이는 수준은 아니에요. 이륙해서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시드니의 풍경을 눈으로 담고 몸으로 느끼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륙했으니까 약 10시간 정도 또 인천까지 날아가야 됩니다. 지금 하계 시즌에는 또 인천 시드니 구간에 아시아나항공은 A380이 아니라 보잉 777 항공기를 투입을 하더라고요. 한 번씩 개똥차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3956이라는 악명 높은 똥차 세대가 있는데 7739, 775, 7756인데 7739는 퇴역을 했고요. 775랑 56 이렇게 두 대가 남아있는데 개똥차입니다. 자, 거의 풀 만재 상태로 이륙한 항공기인데요. 빠르진 않지만 꾸준한 속도로 1000피트까지 올라왔고요. 잠시 뒤면 이제 안전벨트 사인이 꺼지고 기내 서비스 타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안전벨트 사인이 꺼졌고요. 이제 기내식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장거리 비행이라서 조금 있으면 기내 창문 덮개를 닫으라고 할 것 같아서 이 날개랑 윙렛 사진을 좀 찍어봤습니다. 영상도 찍어봤고요. 이 아시아나항공의 색동날개 윙팁 이제 볼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는 아마 이 탑승기가 마지막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탑승기가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탑승기가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기회가 된다면 아시아나항공 국제선에서 한 번 더 타보고 싶은데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올해 12월 16일인가 17일 날 아시아나항공이 마지막 비행을 하는데 그때 국내선이라도 마지막 날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내식이 나왔고요. 저는 비빔밥을 선택해서 먹었습니다. 호주에서 약 7일 동안 이 기름진 음식이랑 느끼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이 비빔밥이 정말 반갑더라고요. 저 옆에 들어있는 비빔고추장이 진짜 킥입니다. 킥. 자, 이렇게 밥을 넣고요. 고추장을 넣고 비벼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양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나 든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진짜 한 5분 만에 다 먹은 것 같고요. 다 먹고 나니까 이제 기내 조명을 모두 꺼줬습니다. 안전벨트 사인은 계속 켜져 있었어요. 항공기가 계속해서 흔들렸거든요. 기류는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날씨가 어떤지 궁금해서 외부캠을 켜봤는데 흐린 날씨가 지속되고 있네요. 이러니까 항공기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항공기 외부에 달려있는 외부캠이 관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도 요즘에는 신기 중에는 안 다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아시아나항공도 대한항공과 합병되면 있었던 항공기들도 관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없앨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간에 잠깐 자다 깼는데
한 1시간 정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시간이 2시 28분인 거 보니까 출발한 지는 3시간 30분 정도 지났고요. 항공기의 고도는 올라가고 있네요. 34,000피트에서 38,000피트까지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잠시 뒤에 38,000피트에 도달해서 38,000피트로 순항을 하고 있고요. 저는 또 잠을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중간에 자다 깨서 배가 고파서 승무원분께 믹스 프레첼을 하나 달라 그랬는데 2개를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믹스 프레첼과 음료수를 하나 때리고 또 4시 정도 되었을 때 이륙한 지 약 5시간 정도 되니까 또 기내 스낵 타임 이 빵을 하나 주십니다. 이 빵을 또 야무지게 음료수랑 하나 또 먹고 나면 또 한 2시간 정도 자면 됩니다. 이 햄 샌드위치 맛은 꽤나 괜찮았고요. 음료수랑 곁들여 먹으면 먹어줄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또 간식 먹고 조금 있다 보니까 항공기가 또 요동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기류가 정말 꾸준히 안 좋았습니다. 항공기가 헤딩을 바꿔서 좌우로 비켜가는 거 보니까 앞쪽에 구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름을 회피해서 인천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옆쪽으로 마리아나 해구 저 글씨가 보이는 거 보니까 앞으로 약 4시간 정도는 더 가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의 기내 엔터를 남는 시간 동안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최신 영화나 최신 드라마는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루함을 달랠 수 있을 정도의 양의 영화와 드라마는 충분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아시아나항공의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보다는 훨씬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아시아나가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얼마 후면 이 엔터도 대한항공 소프트웨어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충분히 듭니다. 그리고 보여드리는 김에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찍은 영상이긴 한데 좌석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아래로는 A타입의 충전 포트가 하나 있고 옆쪽으로는 또 옷걸이, 가방걸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AVOD 아래로는 리모컨이 있습니다. AVOD를 조작할 수 있는 리모컨인데 저는 이 리모컨보다는 화면을 직접 터치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AVOD 자체가 얼마 되지 않은 AVOD라서 터치를 굉장히 잘 먹는 AVOD라서 그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똥차 같은 경우는 리모컨이 더 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내릴 때 찍은 영상인데 저기 복도 쪽 좌석은 좌석 안쪽에 있는 저 구멍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좌석 팔걸이를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내리시고 화장실 갈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위쪽에 있는 독서등은 에어버스답게 서서히 켜지고 서서히 꺼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LED로 굉장히 밝은 광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에어버스 380 세이프티 카드인데요. 어퍼덱에 비상탈출구 6개, 메인덱에 비상탈출구 10개, 총 16개의 비상탈출구가 있습니다. 덩치에 맞게 어마어마한 수의 비상탈출구를 가지고 있어요. 수상에 착륙했을 때는 날개 위쪽에 있는 비상탈출구는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네요. 앞쪽에 몇몇 분들이 창문 덮개를 여셔서 저도 한번 열어봤는데 꽤나 예쁜 장관이 펼쳐지고 있네요. 항공기는 상당히 높은 고도로 순항을 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자, 이제 해가 져가고 이쯤 타이밍 되면 이제 또 뭘 주겠죠. 네, 기내식입니다. 두 번째 기내식은 저는 묵은지 김치찜, 돼지고기 김치찜을 먹었는데 이게 또 비빔밥만큼 맛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호주에서 굉장히 느끼한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 김치가 들어간 매콤한 음식이 굉장히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기내식을 깔끔하게 먹어주고 차도 한 잔 먹어주면 이제 인천에 거의 다 와갈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일본 영토에 들어왔네요. 일본 상공에 들어와서 이제 조금 있으면 하강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지방러 부산 근처 창원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몸 자체도 굉장히 피곤한데 이 아래로 부산을 지나간다는 생각이 드니까 진짜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뒤쪽에 있는 화장실로 와봤습니다. 화장실은 승무원분들께서 간간히 들어오셔서 정리를 하는 모습도 보이고 청소를 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10시간 정도의 비행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자체가 크다 보니까 화장실도 사이즈에 비례해서 큽니다. 자, 일본 상공에 들어오니까 고도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앞쪽으로는 이제 후쿠오카를 지나갈 것 같네요. 저기 바다 건너로 조금씩 보이는 저 육지가 대한민국이고 저희가 부산입니다. 기내 엔터테인먼트에 나오는 비행 정보를 보니까
도착 예정 시간이 오후 7시 16분으로 나오네요. 1시간 정도 늦게 출발했지만 거의 정시에 도착을 합니다. 현재까지 약 7,700km를 날아서 왔네요. 굉장히 먼 거리를 날아서 왔습니다. 앞쪽에 있는 공룡 모니터로는 환승 편명에 대한 탑승구가 안내가 되고 있고요. 저편으로 환승하시는 승객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화면은 또 1터미널이 제공이 되네요. 이때가 아시아나가 2터미널로 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1시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착륙 준비는 시작하지 않고 고요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래로는 밝은 후쿠오카 도심이 보이고 있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부산 지나서 인천공항에 착륙할 것 같습니다. 진짜 여기서 40분만 더 가면 집인데 정말 답답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목적지가 인천인데. 자, 시드니에서 떠서 이런 항로로 날아왔고요. 시드니에서 인천까지 약 9,000km 정도의 약 10시간 정도 되는 비행시간 장거리를 날아왔습니다. 중간중간 흔들리는 구간도 많아서 잠도 깨고 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운 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왕복으로 20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면서 이 엔터테인먼트를 비행 정보를 확대하면 이 항공기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비행 정보를 보니까 여행 정보, 환승 정보에 도착 예정 게이트가 뜨더라고요. 앞에 보였던 그 환승 정보도 보이고요. 도착 정보의 게이트는 267번. 꽤나 가까운 게이트, 그러니까 입국 수속장에서 가까운 게이트에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창밖으로 익숙한 지형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기가 울산이랑 기장 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산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래 저렇게 바다 한가운데 쭉 뻗어있는 저 다리는 그 유명한 광안대교고요. 그 위쪽으로 부산 시가지, 동래, 서면, 연산동 이런 부근, 해운대, 반여동 이런 쪽이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부산도 대도시라서 그런지 불빛이 엄청나게 밝더라고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고 싶었습니다. 항공기가 항로를 따라서 오른쪽으로 한번 선회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산 시내의 모습이 정말 광활하게 다 보였습니다. 진짜 무슨 게임에서 밑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정말 밝더라고요. 중앙에서 아래쪽에 있는 가장 밝은 곳이 저기가 서면입니다. 그리고 항공기는 이제 김해공항 상공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쪽은 이제 양산 쪽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시아나항공의 특징인 기내 체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인천공항의 착륙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이 기내 스트레칭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장시간 항공기에 앉아있다 보면 몸도 뻐근하고 이래서 스트레칭 따라하면 굉장히 좋고요. 또 혈전증 같은 것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 따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이제 체조가 끝나고 나니까 안내방송이 나오면서 착륙을 준비합니다. 아래로는 대구의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대구를 지나면 이제 인천에 정말 다 와갑니다. 자, 이제 수도권의 모습이 보이고요. 저 위쪽으로 서울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대한민국 제1도시와 그 권역권답게 엄청나게 밝은 모습, 부산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안전벨트 사인이 울리면서 만피트 아래로 내려왔음을 알려주고요. 마지막 착륙 준비를 합니다. 오늘의 인천공항 착륙 활주로는 33번 오른쪽 활주로입니다. 33번 오른쪽 활주로랑 34번 왼쪽 활주로를 착륙 활주로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인천공항이에요. 33번 오른쪽 활주로에 내리면 267번 게이트, 동측에 있는 게이트를 배정받은 이 항공기로서는 게이트까지의 이동거리를 좀 많이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항공기 위로 저렇게 스토비 라이트랑 비컨 라이트를 깜빡깜빡거리면서 날아가는 항공기가 있는데 저 항공기는 김포에서 이륙해서 제주로 가는 항공기입니다. 이제 플랩도 내리고 스포일러도 사용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착륙을 위한 외장을 갖춰 나갑니다. 이제 항공기가 웬만한 접근 전차를 다 따라서 33번 오른쪽 활주로와 정대를 했고요. 이제 항공기가 하강을 해서 착륙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A380-800, 이 육중한 덩치의 항공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이 영상 보여드리고 다시는 못할 것 같은 아시아나항공 소속의 A380 탑승기 후기를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착륙하는 영상 중에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 A380에 착륙하는 영상의 흥이 좀 깨질 것 같아서 착륙하는 영상을 따로 보여드리고
후기를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고 좌석 벨트 표시 등이 꺼질 때까지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 주십시오. 자, 항공기가 안전하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항공기가 267번 게이트, 이 터미널에 있는 게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저는 이 이후에 또 부산으로 내려가는 KTX를 예매해 놓은 상태라서 좀 마음이 급했습니다. 뛰어서 공항 철도를 타고 다시 서울역까지 가서 KTX를 타고 부산까지 내려가야 되기 때문이죠. 시간이 조금 타이트했습니다. 자, 이제 항공기가 이 터미널 주기장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출발편인 601편을 탑승했었던 266번 게이트를 옆에 두고 267번 게이트에 주기를 완료했습니다. 타고 왔던 자리를 한 번 더 봐주고요. 점점 대한항공 시트로 바뀌어가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이 특유의 시트,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아시아나항공과 합병을 하면 아시아나항공의 A380을 꽤나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대한항공은 2층을 올 비즈니스로 덮어버려서 탑승률을 채우기 꽤나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아시아나항공은 2층의 절반 정도를 이코노미로 채워놔서 대한항공보다는 좌석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기체 상태도 대한항공 380보다는 아시아나 380이 좀 더 좋은 편입니다. 이코노미 시트 상태만 봐도 아시아나 380이 훨씬 더 최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KTX를 타러 가야 되니까 빠르게 입국장으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천공항의 가장 큰 단점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나오는 단점이 또 이 입출국 직원 수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CIQ 시설에 직원이 부족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딱히 크게 체감하지 못했지만 승객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그런 경우가 꽤 있나 봐요. 그런 부분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진짜 김해공항이랑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수화물 수치대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김해공항의 진짜 아침 시간 수화물 수치대는 진짜 지옥 그 자체입니다. 인천공항의 수요에 비해서는 김해공항의 수요가 작긴 작지만 이 수요에 비해서도 공항 사이즈가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정말 좁습니다. 제 대한항공 다낭 부산편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아침에 박 터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공항답게 인천공항의 저 수화물 수치 시스템,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도 나오고 몇 퍼센트의 수화물이 나오는지도 나오는 걸 보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런 시스템이 김해공항에도 있어봤자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우리의 색동날개, 우리나라 제2의 항공사였던 아시아나항공을 타고 시드니에서 인천까지 날아온 후기를 보여드렸습니다. 일단 A380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기를 탔다는 것 자체에도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탑승을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뜻깊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시아나항공의 A380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항공의 애물단지이기도 하지만 또 대한항공에 가면 꽤나 잘 활용될 것 같다는 생각,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런 항공기였습니다. 일단 항공기 시설 자체는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장거리 노선에서도 편안함과 따뜻함, 그리고 아늑함을 주는 그런 항공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2의 항공사였고 스카이트랙스 1위를 달성했던 항공사인 만큼 아직까지 그 저력이 남아있다고 느껴질 정도의 탑승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아시아나 항공을 꼭 한번 선택해서 탑승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988년
색동날개로 출발했던 아시아나항공이 2026년 대한항공과 합병을 하면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태극날개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을 지켜준 대한항공이 있었지만 저는 그 뒤에서 대한민국의 또 다른 날개로 안전하게 날아준 색동날개 아시아나항공에 더 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12월의 마지막 비행까지도 색동날개가 안전하게 날아다니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의 탑승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